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빌 샬렙의 98년도 나온 앨범이죠. All Through the Night이라는 앨범에서 Pure Imagination 이란 곡이었는데요. 빌 샬렙의 솔로 피아노 연주였어요. 나머지 곡들은 이제 트리오로 연주를 했는데 그 트리오, 베이스의 피터 워싱턴, 드럼의 케니 워싱턴, 두 워싱턴이 함께 나머지 곡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이 이 앨범부터 함께 연주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근 30년 동안 함께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러머 케니 워싱턴이 인터뷰에서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같은 종류의 재즈 음악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트리오 사운드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같습니다. 팀이란 서로를 좋아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를 좋아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다. 이런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는데 그래서 빌 샬렙의 혼자 솔로 연주가 아닌 이 빌 샬렙 트리오 음악으로 한 곡을 더 연결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223번째 꼬꼬무겠죠. 빌 샬렙 트리오의 2023년 연주를 담아 2024년에 나온 앨범 And Then Again이라는 앨범인데요. The Man I Love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2023년도 9월에 뉴욕의 재즈 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실황 연주를 담아 2024년에 발매된 라이브 앨범인데요. 빌리지 뱅가드의 2000년대 초에 이 앨범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낸 또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더 젊은 20년 젊은 이 트리오의 똑같은 장소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라이브 앨범이 있다. 뭐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 샬렙, 피터 워싱턴, 케니 워싱턴 이 세 분의 30년 동안 함께 해온 그 무르익은 호흡과 굉장히 섬세한 인터플레이를 들을 수 있는 게다가 라이브 앨범이기 때문에 더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수록곡들이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미국을 대표했던 브로드웨이 작곡가들의 그 스탠다드들과 델러니어스 몽크나 데이브 브루백 같은 모던 재즈 피아니스트 선배들의 스탠다드화된 곡들까지 모두 8곡을 이 세 분의 아주 창의적인 해석으로 들을 수 있는 앨범인데요. 원래의 멜로디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 더하는 것들이 마치 텔레파시가 서로 통하는 듯한 완벽한 호흡으로 즉흥 연주를 해서 이 곡들을 해석해내고 있는데 진짜 매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함께 해온 30년의 어떤 그러한 호흡 그 세월 동안 더 깊어진 그러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실된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함에서 오는 우직함, 거기에다가 우아함, 품격, 또 현대적인 감각까지 그러한 정통 재즈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이들 트리오의 음악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뮤직닷컴의 리뷰에 매트 칼러라는 분이 앨범에 대한 리뷰 초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빌 샬렙 트리오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어쿠스틱 재즈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듣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분들 다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연주이지만 가장 순수한 재즈의 그러한 느낌, 형태가 남아있는 그러한 연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또 하나 이분들의 연주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엄청난 천재들이 모여갖고 전에 없던 막 엄청난 재즈를 한다. 이러한 느낌이 전혀 없고 보통의 재즈 뮤지션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 2020년대 현재에 많이 찾아듣기 힘든 그러한 착하고 순한 재즈를 한다. 이러한 이분들의 그 서로에 대한 생각, 철학을 빌 샬렙이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각자가 33과 3분의 1%씩 차지합니다.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리더 한 명의 반주자 둘이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밴드는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존재들이고 우리의 케미는 처음부터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게 듣고 보면은 딱 만나야 될 파트너들을 운명적으로 만났고 세분할로 각자의 그 포션을 생각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선도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33과 3분의 1 LP 속도가 33과 3분의 1인데 100을 정확히 3등분했을 때 그러한 느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고요. 10년 넘는 팀도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10년 넘는 팀도 드물고 20년 넘는 팀은 더더욱 드물고 그 이름이 30년 가는 이름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멤버들이 10년을 가도 수도 없이 거기 바뀌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29년 같은 멤버가 왔다. 이런 팀이 또 있나? 뭐 사실은 피아노 트리오 중에 키스잘의 트리오도 근 30년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흔하지 않죠. 왜냐하면 재즈는 서로 앨범마다 공연마다 투어마다 이렇게 팀을 짜서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빌 샬렙, 피터 워싱턴, 케니 워싱턴 이 세 분이 그러니까. 30년을 그렇다고 이분들이 트리오 연주만 한 건 아니라 뭐 빌 샬렙 경우에 토니 베넷과 듀엣 앨범을 내기도 하고 피터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요즘 현대 재즈 뮤지션들과 많은 활동들을 하시지만 트리오, 빌 샬렙 트리오로서 30년간을 그러니까. 함께 해왔고 이분들의 이 전 꼬꾸무였던 97년 앨범부터 간간히 있는 이분들의 앨범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쿠스틱 재즈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유지해오는 이분들의 그 정신과 호흡 이런 거가 굉장히 큰 가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잠시만 새삼 예.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케미스트리를 2024년 한 평론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이들의 연주에는 과장된 신호나 분명한 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트리오는 함께 연주 중에 순간적으로 함께 방향을 트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들 사이에는 공통된 어떤 정신,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들 사이에 흐르며 모든 전환을 이끄는 것처럼 들립니다. 2024년에 또 재즈클럽 스모크라는 재즈클럽에서 한 공연을 어떤 평론가가 평한 것 중에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이분들이 의도하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셋이 한꺼번에 확 몰려가고 이러는 그러한 쾌감 이런 거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이 The Man I Love죠. 이 곡은 그 유명한 조지 거신, 아이라 거신, 거신 형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요. 1924년에 탄생한 그러한 스탠다드인데 이른바 Great American Songbook을 대표하는 발라드 중에 여러 곡 중에 꼽히는 또 명곡이죠. 원래 이 곡이 1924년에 거신 형제가 레이디 비굿이라는 뮤지컬을 위해서 썼대요. 근데 공연의 흐름과 왠지 맞지 않았는지 초연하기 전에 이 곡이 탈락했대요. 그리고 거신 형제가 곡이 좋으니까는 다른 뮤지컬들이나 다른 브로드웨이 공연에 이 곡을 찔러 넣으려고 해봤는데 계속 빠지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예 독립곡으로 이 The Man I Love를 녹음을 했고 근데 그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특별하게 재즈 뮤지션들 사이에서 이 곡이 많이 리메이크되고 연주되면서 널리 퍼지는 소위 말하는 재즈 스탠다드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는 왠지 떨궈져 나온 곡인데 재즈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Someday he will come along, the man I love. 노래하는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은 사랑을 그거에 대한 기다림이나 기대 이런 걸 노래하는 그러한 내 님은 누구일까? 그렇죠. 예. The Man I Love라는 제목이니까 당연히 화자는 어떤 여자 그 여자의 감정을 노래하는데 그 보컬 버전들을 들으면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느린 템포로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데 이 빌 샬렙 트리오 연주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빠른 템포로 굉장히 스윙감 넘치게 이 곡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원 멜로디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그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의 즉흥 연주 그 인터플레이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빌 샬렙이 이 앨범에서 본인들의 The Man I Love 연주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한 걸 또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이 앨범에서 The Man I Love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단 3개의 음들 베이스음, 멜로디음, 하나의 화성음 만으로도 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곡이기 때문에 크게 재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게 무의미하고 그냥 이 곡을 연주함에 있어서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인 동료들과 그날의 감정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한 연주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빌 샬렙이라는 피아니스트와 그의 동료들이 가지는 생각 그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다음 곡음으로 연결은 The Man I Love로 한 곡을 더 연결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The Man I Love 하면은 저는 보컬들보다 재즈는 인스트루멘탈 재즈 연주를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딱 한 버전이 생각나는 버전이 있어서 그 연주로 다음 꽃곰으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224번째 꽃곰이죠. 레스터 영 트리오의 연주고요. 레스터 영 트리오 넘버 2라는 앨범인데요. 1946년 연주고 53년에 10인치 LP로 나온 그 앨범에 있는 4곡 중에 4번째 곡 The Man I Love. 빌 샬렙 트리오 연주가 97년 연주니까 1946년이면은 한 51년 전 연주죠. 1946년 3월과 4월에 한 2세션이 이 앨범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레스터 영 선생이 2명의 동료들과 함께 1946년에 한 연주를 담아서 53년에 노먼 그랜츠가 만든 클래프 레코드를 통해서 10인치 LP로 발매된 건데 이 앨범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이 당시 그 레스터 영 선생 앨범의 커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일러스트가 노란색 바탕에 커버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 당시 음반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녹음 상태 그러니까 되게 아련하게 들리는 어떻게 말하면 선명하지 않은 녹음인데 소위 말하는 간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앨범입니다. 레스터 영 선생이 1909년생이기 때문에 30년대 이럴 때 20대 때 왕성하게 연주하던 시절은 스윙 시대였고 그렇지. 이 앨범을 녹음한 건 46년이지만 그때 되면은 이제 찰리 파커, 이제 디지 길러스피를 통한 비밥이 이제 막 시작될 때니까 엄격히 말해서 이건 비밥 연주는 아니죠. 스윙 시대의 뮤지션들의 40년대 음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첫 음을 딱 들으면 안심이 되는 연주다. 네. 첫 음부터 안심이 되는 연주다. 그러니까 레스터 영 선생을 이렇게들 딱 얘기를 많이 하죠. 테너 색소폰 연주에 새로운 미학을 창조한 분이다. 콜맨 호킨스류의 테너 색소폰 연주가 유행하던 시절에 본인의 특이한 새로운 테너 색소폰 연주에 장을 연 분이고 한 10년 후에는 쿨 재즈 50년대에 발화하는 쿨 재즈의 계보의 위쪽에 상응하는 그러한 연주를 하셨던 분이죠. 첫 번째 전성기라고 하면은 스윙 시대 1930년대부터 뭐 40년대 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46년 정도의 레스터 영을 이야기할 때는 이 레스터 영의 연주 스타일이나 톤이 급격하게 변화를 가지는 시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분이 1944년부터 46년까지 2차 대전 당시에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군 복무에서 뭐 마리화나를 소지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이 되나 봐요. 군 교도소에. 근데 거기서 굉장한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때 받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분이 59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하자면 후기 연주는 전기의 스윙 시대에 했던 이분의 연주와 많은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테너 색소폰의 톤이 그 전에는 굉장히 밝고 가볍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공기반 소리반 그러한 아주 소프트한 연기 그런 톤에서 그 이후에는 되게 건조하고 때로는 굉장히 힘이 빠진 그런 톤으로 변화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분의 연주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고 여유롭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테너 색소폰 연주에서 툭툭 끊어지고 어떨 때는 포즈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좀 불안정한 연주로 변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46년에 이 연주 제대하자마자 그 즈음의 연주인 것 같아요. 연주를 들으면은 그러한 뭐 정신적인 충격의 영향이나 크게 변했다고 하는 스타일의 흔적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레스터 영 선생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아주 가득한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46년도에 제대하자마자 갑자기 피폐해지지는 않았겠죠. 다시 의욕적으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다시 의욕적으로 레코딩을 시작하는 그 시기의 연주이기 때문에 레스터 영의 후기 음악 중에도 최고로 평가하는 그런 평론가들의 평이 많은 그런 훌륭한 연주이고요. 색소폰, 피아노, 드럼 요 트리오인데요. 함께 하시는 동료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피아노에는 이 앨범에는 아이에 가이라는 가명으로 참가했는데 네킨 콜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요. 야, 네킨 콜이. 예. 드러머에는 레전드 드러머죠. 버디 리치가 함께 하고 있는데 자료 찾다 보니까 콜린스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찾은 대목인데 이 두 명의 동료 연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버디 리치의 드러밍은 놀라울 정도로 절제되어 있고 네킨 콜의 피아노 연주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다. 전에 네킨 콜 얘기하면서 네킨 콜을 우리가 보컬리스트로 알고 있지만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도 대단했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피아니스트로서의 네킨 콜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앨범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앨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킨 콜의 그 보석 같은 피아노가 레스터 영과 함께 하다니 이건 대단한 걸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처음 들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후배들이죠. 레전드가 된 이 두 분의 후배들과의 연주에서 제가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레스터 영이라는 선배 형의 앨범에 참여를 하는데 이 버디 리치, 네킨 콜 이 두 분의 연주가 기꺼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레스터 영 형님의 배경이 되어주는 꽃받침이 되어드리죠. 예. 선배 쫙 한번 해보세요 하고 길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볼까요 하는 그러한 감정이 좀 느껴지는 연주여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네킨 콜의 피아노 연주가 도입부부터 중간 피아노 솔로도 그렇고 아주 파릇파릇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빌 에반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본인의 10대 시절 네킨 콜의 피아노로부터 연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네킨 콜? 빌 에반스? 뭐 연결이 안 되는데 왠지 빌 에반스는 굉장히 피아니즘에 막 어떤 그런 진지함이 있고 같고 네킨 콜은 굉장히 팝적인 것 같은데 빌 에반스가 10대 시절이었을 40년대 음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을 네킨 콜은 그 당시에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네킨 콜이었겠고 아마도 이런 연주들을 들으면서 네킨 콜의 피아노를 빌 에반스가 굉장히 높게 영향받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 레스터 영 선생님의 테너 색소폰 연주가 좋은 점은 그 어떤 곡이든 간에 그 곡이 가진 그 서정성, 예를 들어 발라드다 하면은 그러한 서정성을 굉장히 이분 특유의 개인적인데 굉장히 품격 있고 담백하고 우아하게 그 멜로디들을 표현하는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더 맨 아이 러브 이 연주를 들으면서 내 그런 생각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연주다 하는 생각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레스터 형의 테너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미소 짓게 된달까? 공감이 더 가는 그런 테너 색소폰 연주라고 생각하는데 가사 일부를 언젠가 그가 나타날 거야.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둘만의 작은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우울할 때면 그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일요일에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월요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여자의 아주 소담하고 담담한 그런 그냥 그 기대 이런 거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그 신데렐라가 저기 왕자님 기다리듯 듯한 어떤 보통 여인의 그런 마음을 레스터 형 선생님은 본인 특유의 담담하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그런 테너 색소폰의 톤과 그런 즉흥 연주로 들려주시고 있는데 네킹콜은 그 테너 색소폰 연주를 되게 따뜻하게 감싸는 듯 하면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테너 색소폰 연주 주변에서 화사함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버디 리치는 폭발적인 드러밍의 대명사이시지만 이 앨범, 이 세션에서는 너무 나서지 않고 그 두 동료가 연주하는 그 공간만 다 만들어주는 그 굉장히 사려 깊은 드러밍이 또 인상적이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당시 연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녹음 상태, 앨범 커버, 그 앨범 속에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레스터 형, 네킹콜, 버디 리치의 조합이 주는 그런 따뜻함, 그런 온기만큼은 그때 40년대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